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 부경 경마 경주 예상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주째 무곡의 경마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대체적으로 신마 수급이 어려워서인지 출전 두수가 최저 두수로 된 경주가 많이 편성되었으며 분할 경주도 많습니다. 따라서 맥 빠지는 경주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정상 경마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 제1경주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 A 루키원 이세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루키원 경주로서 순위 상금이 국산마 3군 경주에 맞먹는 많은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상금에 목마른 마방이나 기수들이 최선을 다할 경주입니다. 하지만 경주 외적인 요소를 너무 감안하면 예상이 어렵습니다. 말의 능력과 기수와 마필의 호흡, 그리고 전개 예측을 통한 예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결과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의 특징을 보면 실전 경험을 한 마필들이 1번 게이트부터 5번 게이트까지,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6번 게이트부터 11번 게이트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추첨이 참 절묘하게 된 편성입니다. 또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 특별히 주목할 마필은 거의 보이질 않아서 안게이트 마필들의 승부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 경주 같이 경쟁을 펼쳤던 1번 영광의 축제와 2번 굿삭스가 보여준 능력으로는 앞서 보여서 이 두 마필의 경쟁으로 끝날 수도 있는 다소 싱거운 경주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굿삭스는 순발력도 있고 마지막 버티는 힘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경주 선행경합에 나섰지만 닥터 패션이라는 기대마에 결국 선행경합에서 패하고 착차 없는 3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 서륙을 위하여 서승훈 기수가 재기승하고 조교시에도 상위군과 밀리지 않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번 영광의 축제는 지난 경주 약간의 늑발과 함께 후미에서 전개 후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서 걸음이 살아난 마필입니다. 비록 거리와 시간의 아쉬움으로 5착에 머물고 말았지만 끝걸음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주 2번 굿삭스가 선행을 나가고 1번 영광의 축제가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후에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면 이 두 마필의 경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마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죠.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은 4번 알파 어게인입니다. 지난 경주 순발력을 보이며 앞선 전개를 하였으나 마지막 걸음이 무뎌진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2번 굿삭스가 4번 알파 어게인을 보내주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4번 알파 어게인이 버틸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바로미터가 판단하기에는 2번 굿삭스도 초반 강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개가 중요한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 전개의 키는 10번 평화의 시대가 쥐고 있는 듯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어 보이지만 주행검사에서 늑발을 한 후 마지막 추입으로 3착을 하였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경주는 아니었기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주행 자세도 신마치고는 안정적이고 이번 경주 5번 게이트 아래 마필 중에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손쉬운 선행이 가능하다면 경주 전개상 2번 굿삭스, 4번 알파 어게인 바로 옆 1선 3열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경주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기에
어느 마필들이 버틸지는 알 수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선행 강공이 예상되는 2번 굿삭스와 따라가는 전개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1번 영광의 축제, 그리고 외곽에서 무빙이 가능한 10번 평화의 시대를 입상 가능마로 추천하고요. 순발력으로 도주할 수 있다면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은 4번 알파 어게인을 목병마로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제2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 A 루키2 3세 이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출전 두수가 8마필 뿐이 안되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주는 이런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할 경주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박진감은 떨어지는 한 주입니다. 빨리 경마가 정상화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의 특징은 기대치는 있지만 뭔가 아쉬운 점들을 가지고 있는 기복마들의 편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충마로 볼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 보입니다. 바로 6번 와이즈걸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늑발을 하고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걸음이 살아나며 2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근성도 있어 보이고 조교 상태도 좋아 보이며 입상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후착마 찾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대만큼의 걸음이 안 나와주고 있는 7번 가보투데이가 유리해 보입니다. 이번 경주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서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한 듯 보이고 선행을 나간다면 마지막까지 버텨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번 게이트의 이글 엔젤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무난한 선행이 예상됩니다. 물론 안게이트의 말들이 그냥 놀고 있지는 않겠지만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에 5번 선알파의 마지막 한 발도 가능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이지만 계속해서 늑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치고 간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강 선행마가 없고 출전 두수도 많지가 않아 마지막 추입 시 진로가 막힐 일은 없어 보이기에 4코너까지만 곱게 따라갈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너무 늑발을 하게 되면 시간과 거리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경주는 7번 가보투데이와 8번 이글엔젤의 선행 경합에 6번 와이즈걸즈의 그리고 1번 최강두드림 그리고 3번 천마하서의 선입전개 그리고 5번 선알파의 바닥 추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해 보는데 5번 선알파가 기술을 유연명 기수로 교체함으로써 초반 서두를 가망이 있어 보여서 어쩌면 유리한 전개도 가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해 보면요. 6번 와이즈걸, 5번 선알파, 그리고 7번 가보투데이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8번 이글엔젤의 버티기를 목병권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제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 A 루키2 3세 이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전 이하의 10마들이 겨루는 한판 승부입니다. 역시 8마리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출조한 마필들은 솔직히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마필은 없는 편성입니다. 다만 현군에 머물기에는 아쉬운 마필들이 있어 보이고 또한 이런 편성이라면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1번 해피송, 그리고 2번 배다리 션샤인, 그리고 4번 인디킨 등이 전개에 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2번 배다리 션샤인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로서 게이트도 유리하고 강자 없는 편성이어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전개의 축이 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대상 경주의 사나이라는 임성실 기수의 기승입니다. 많은 기승 횟수를 보이는 기수는 아니지만 나름 선행마의 기승에서는 능력을 발휘하는 기수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능력이 엇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눈길이 가는 마필은 최외곽 게이트의 8번 위닝 댄서입니다. 신인 기수 기승으로 감량의 2점이 있으며 데뷔전이어서 실전의 걸음이 어떨지는 미지수이지만 능력 검사 시 보여준 걸음걸이는 앞뒤가 다 되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또한 외곽 게이트이지만 신인 기수가 안 게이트에서 경합을 뚫고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선에 붙을 수 있다면 감량의 2점으로 마지막까지 버티기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1번 해피송은 이 편성에서는 능력도 있고 게이트의 2점도 있으나 장기 휴양 후 출전이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 같은 경주에서 경쟁했던 3번 스타 오브 킹과 4번 인디킨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무래도 앞선 전개 마필들이 더 나아 보여서 2번 배다리 션샤인과 8번 위닝 댄서가 전개상 더 나아 보이고요. 신인 기수인 김태현 기수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 정리하면요. 2번 배다리 션샤인, 8번 위닝 댄서, 4번 인디킨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드리고요. 3번 스타 오브 킹을 복병마로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제4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 A 3세 이상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부진마 경주입니다. 더군다나 순발력 좋은 마필도 보이질 않아서 경주의 전개도 오리무중인 경주입니다. 솔직히 이런 경주는 정상적인 경마라면 배팅을 하면 안 되는 경주입니다. 일단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 편성에서 앞뒤가 다 되는 5번 성실소녀,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볼 8번 골든메인 파리, 게이트 2점이 있는 2번 사이먼 레이디, 그리고 1번 아델 퍼스트 등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의 9번 퍼펙트 엔젤이 부담 중량의 2점과 그리고 싹수가 보이는 모준호 기수 안장이라 기대가 제법 되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어느 마필 하나 강력히 믿음이 가는 마필은 없습니다. 따라서 충마를 정하고 가기도 어려운 경주이지요. 또한 데뷔전을 치르는 4번 도미네이션도 약편성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놀러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피의 자마이고 말가격이 8천만원인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을 1200m로 택했다는 것은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에 충분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선행이 약한 경주라면 마지막에 뭉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또는 어느 한 마필이 도주를 하여 그냥 한 바퀴 일순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예상이 어려운 경주이고 배팅이 어려운 경주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지만 늘 말하지만 경마는 순위는 정해지는 법입니다. 일단 이 경주는 선추입이 자유로운 5번 성실 소녀가 전개 2점이 있어 보이고요. 단독 선행을 모색해볼 8번 골든메인 파리가 거리를 줄여 나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사이먼 레이디가 어느 정도 앞선에 붙어주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어차피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계속해온 8번 골든메인 파리가 외곽에서 감고 나온다면 충분히 선행의 한 자리는 무난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 정리해보면 5번 성실소녀, 8번 골든메인 파리, 4번 도미네이션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9번 퍼펙트 엔젤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경주를 하면 배팅보다는 관전이 최선인 경주라 평하고 싶습니다. 제5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별정 C 3세 이상 경주입니다. 드디어 7마리가 출전하는 최하 출전 마필 편성입니다.
아마도 마력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7마리 출전 경주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7마리 출전 마필 경주 편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무겁게 경마가 나은 진풍경이고요. 신마 수급이 잘 안되고 있는 반증이라 보여집니다. 이러면 내년도 경마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마가 수급이 안되면 경주에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 경주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래저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경주는 지난 경주 의외의 참패를 한 이번 수소 탱크가 서력을 다짐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4코너 이후 추입을 노리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는 선행마도 별로 보이지 않아서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후차권 싸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부담 중량에 이점이 있는 4번 예스 송당이 조교시 좋은 발걸음을 유지하고 있어서 강력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필은 항상 출발이 문제가 되는 마필입니다. 어느 정도 출발만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한 발은 가능해 보입니다. 2조에서 7번 블루호크와 동반 출주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마필에 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주 경험이 많은 5번 토암 스트롱이 약편성을 만나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번 로열 캐슬도 김태훈 기수의 매서운 말머리로 선행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 정리하면요. 2번 수소탱크의 선전을 기대하고요. 4번 예스 송당, 6번 로열 캐슬의 최선 승부를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제6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별정 C 3세 이상 경주입니다. 역시 7마리가 출전하는 최저 출전의 편성입니다. 특히나 현군 부진마들인데 경주거리가 가장 어렵다는 1400m입니다. 편성 두수가 조촐하기에 선추인마의 구분이 특별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자 틈에서 벗어나 단독 선행을 모색해볼 이번 천년의 구름의 전개가 다소 나아 보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지만 뒷심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행 경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단독 선행도 가능해 보이기에 마지막까지 버티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편성의 호기를 만나 앞선에 붙어볼 1번 최강 라이거와 4번 크로노스가 후착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편성도 결국 강한 충마는 없는 경주입니다. 또한 출전 두수도 많지가 않고 충마 부재의 경주이기에 적중을 하고도 환수가 안 되는 경주겠죠. 물론 어느 마필을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 있다면 적당한 배당과 함께 적중과 환수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나 추천할 만한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여진 능력상 마번을 정리해보면 2번 천년의 구름, 그리고 4번 크로노스, 1번 최강 라이거를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제7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별점 B 연령 오픈 레이팅 35 이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현군 부진마들의 편성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믿음이 가는 마필도 없고 실력이 엇비슷하여 경주 전개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3번 헌터파크 그리고 8번 토브 더 거리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9번 담양 최강이 순발력보다는 중속으로 강하게 선행마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입권에서 6번 트라이언프 캣과 4번 로카드 포스, 5번 액톤 스텔스 등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경주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들이 다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번 트라이언프 캣은 최근 상승세는 좋으나 직전 경주 57kg의 부담 중량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착에 머물고 말았고요. 물론 한 번의 경험이 있기에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선두권과의 마필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면 장담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에서는 가장 앞서 보이는 8번 토브 더 걸의 경우 6점 만에 승분하여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물론 선행의 한 자리는 가능해 보이지만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 마필이고요.
현거리에서는 기록이 좋지 않다는 점이 약점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번 경주는 지난 경주 선행으로 승부를 하였으나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선두를 빼앗긴 뒤 급격히 걸음이 무뎌진 3번 헌터파크가 선행으로 버틸 수 있다면 좋은 승부가 가능해 보이고, 연속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 9번 담양 최강이 조교 상태는 좋아 보여서 최선 승부가 가능해 보입니다. 3번 헌터파크, 4번 로카드포스, 6번 트라이엄프 캣은 직전 경우 경주 같이 뛰어본 경험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번 경주가 리턴 매치가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난번 추입으로 이착을 한 4번 로카드포스가 부담 중량의 이점이 그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인기마도 믿을 수 없고 복병마도 믿을 수 없는 충마 부재의 혼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까지의 전적과 이름값을 생각하지 않고 경주의 전개와 현재의 마필의 상태를 감안하여 예상 마번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9번 담양 최강과 감량 2점으로 선두권에서 버텨볼 3번 헌터파크, 그리고 추입이 가능한 4번 로카드포스를 입상 가능마로 추천하고요. 다실바 기수로 안장 교체하고 재도전에 나서는 6번 트라이엄프 캣을 복병마로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다소 의외의 마번 선정일 수 있지만 실전 배팅이라면 공격적인 배팅도 한번 해볼 만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제8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핸디캡 레이팅 35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최고 관심마는 7번 BK존입니다. 지금까지 3번을 뛰면서 1착 1회, 2착 1회를 기록한 마필이고, 휴장 후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비록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편성을 잘 만난 듯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추임력은 더 좋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수가 좀 불안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직전 경주 호흡을 맞추어 우승을 일궈냈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차권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8번 파인의 꿈,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1번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선행승부를 하였으나 힘 안배에 실패하여 늘어난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을 가는 것보다는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전개가 더 유리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기마 두 마필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경마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이 경주에서 전개의 핵심은 4번 운봉산입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앞선 전개 후에 버티기를 노리는 마필입니다. 선행 경합이 벌어진다면 버티기는 어려운 마필이지만 만약에 단독 선행으로 편안한 앞선 장악이 가능하다면 더 뛰어주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7번 BK존이나 8번 파인의 꿈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갈 필요가 없는 경주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승군전의 7번 BK존은 잘못 선행 경합을 했다가 무너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8번 파인의 꿈은 직전 경주 선행 경합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4번 운봉산이 어부지리로 선행을 나간 후에 버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보여진 능력으로는 운봉산이 1400m를 버티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만약에 최선의 전개가 나온다면 걸음이 더 나올 수도 있는 마필이란 얘기죠. 또한 앞선 전개가 가능한 6번 영성브라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력 승부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교 상태가 좋아 보이는 1번 화랑의 후에도 부담없이 게이트 2점으로 앞선 승부가 가능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경주는 인기마 두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개의 흐름에 따라서는 이변도 발생이 가능한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바로미터는 인기마 두 마필의 능력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변의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죠. 마번 정리하면요. 7번 BK존, 8번 파인의 꿈, 그리고 4번 운봉산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1번 화랑의 후예를 복병마로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만약에 실전 배팅이라면 7번 BK존과 8번 파인의 꿈의 단통 한방이나 이게 아니라면 배팅을 쉬어야 하는 경주입니다. 다만 저배당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배당마에 아주 소액을 배팅하고 관전하는 경주입니다. 인기마 두 마필에 약점도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이죠. 제9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핸디캡 레이팅 35 이하 연령 오픈 앞말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입상 가능마가 많은 혼전 경주입니다. 일단 연속 2착으로 승분한 1번 달기, 그리고 지난 경주 추임력을 발휘하며 역시 2착으로 승분한 3번 제마투지, 대회 3전 만에 우승을 차지하고 승군전을 치르는 4번 알파하트,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휴장후 졸전을 펼친 6번 마스터벨라, 승군전에서 아쉬운 사착을 한 8번 윈드파크 등 출전 두수는 8뚝뿐이 안되는 편성이지만 입상을 노리는 마필들이 다수인 경주여서 혼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인기마들이 순발력을 가지고 있으나 뛰어난 순발력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은 보이질 않아서 경주 전개가 뭉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결국 뚝심 있는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요. 6번 게이트의 마스터벨라는 현군에서 머물기에는 다소 아쉬운 마필입니다. 따라서 승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으로 입상권의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실바 기수로 교체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물론 요즘 다실바 기수가 약간의 슬럼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능력이 있는 기수이기에 기대가 가고 있는 마필이고요. 8번 윈드파크 역시 지난 승군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서승훈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고 나오기에 최선은 필연으로 보여집니다. 게이트 2점의 1번 달기가 선행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차피 도주는 힘들기에 선행 압박이 가해진다면 버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차라리 이런 전개의 편성이라면 뒤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3번 제마투지가 유리해 보입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은 좋지 않지만 마지막 끝걸음은 무서운 마필입니다. 앞선이 뭉치는 그림이 나온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뚫고 나올 힘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인기를 모으는 6번 마스터벨라와 8번 윈드파크가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라스트 한 발을 노릴 3번 제마투지가 끝걸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경쟁이며 키네마인 4번 알파하트가 어떤 전개를 하느냐가 관건인 경주로 보여집니다. 마번 정리하겠습니다. 6번 마스터벨라, 4번 알파하트, 8번 윈드파크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마지막 한 발이 가능한 3번 제마투지의 역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제10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핸디캡 레이팅 35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물론 출전 두수도 8마필로 조촐하기도 하고 말의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기마들은 혼전인 경주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전개를 보시면 2번 닥터그레이, 8번 한센 물결이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7번 노던드림이 선행마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뒷선에서는 4번 파라다이스 킹과 6번 VIP 킹이 호시탐탐 앞선을 넘어설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번 닥터그레이는 전형적인 선행마이면서 최근에는 뒷심도 보강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6전을 치르면서 준우승만 3차례를 기록한 결정력 부족의 마필로 보여지고
직전 경주 의외의 늪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 강자도 없어 보이고요. 게이트에 이점도 있어서 지난 경주처럼 늪발만 하지 않는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주의 충마로 보여집니다. 역시 선행 전개를 할 8번 한센 물결은 승군 후 고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면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최근 선행 승부가 안 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앞선에 선행 강자가 있어서 어려운 경주가 예상이 됩니다. 7번 노던드림은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지만 전체적으로 밋밋한 느낌을 주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특기가 없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력 승부는 어려워 보이나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현군에서 통하는 실력으로 보여집니다. 6번 VIP 킹은 이제 40전을 뛴 백전 노장의 마필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고 있고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으로 무시는 못할 마필입니다. 결국 이 경주는 이번 닥터그레이 이외에는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혼전인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충마로 보고 있는 이번 닥터그레이가 선행마 이기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경합을 하는 마필들은 무너질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 정리하면요. 이번 닥터그레이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 현군은 벗어날 수 있는 7번 노던드림 그리고 기수가 무서운 6번 VIP 킹 이 세 마리를 입상 가능마로 그리고 선두권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볼 8번 한센 물결을 목병마로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제11경주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레이팅 50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핵심은 선행마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마들의 선행 능력이 뛰어난 두 마필이 있기에 이 마필의 경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워낙 뒷심들이 없는 마필들이어서 경합이 일어난다면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치고 들어올 마필도 딱히 눈에 띄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개를 예상해 본다면 순발력이 막강한 7번 한라황후와 최근 순발력이 좋아진 8번 풀머니가 앞선에서 전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복을 보이고 있는 6번 치트키가 앞선 말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결승선 직선 주로에서는 앞선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지면서 1번 블랙 이글 윙의 추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미터는 이번 경주가 비록 단거리 경주이지만 앞선 경합으로 선두권 마필들이 모두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지난 경주 늪바로 외곽으로 경주를 전개하며 거리적 손해를 많이 봤지만 끝걸음이 좋았던 1번 블랙 이글 윙이 기수 교체로 초반 어느 정도 출발만 된다면 마지막 추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주입니다. 또한 앞선에서는 지난 경주보다 4kg의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을 안고 최은경 기수가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 8번 풀머니가 버틸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물론 6번 치트키도 서승훈 기수 안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발력이 가장 앞서는 7번 한라황후는 도주를 하여 편한 진행이 가능하다면 마지막까지 버티기도 가능해 보이지만 최근 경주의 모습으로는 마지막까지 자력으로 버티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해보면 추임력을 살려볼 1번 블랙 이글링, 선행력을 발휘할 8번 풀머니, 선입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볼 6번 치트키를 입상 가능마로 선정을 해보고요. 도주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버텨볼 수 있는 7번 한라황후를 목병마로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제12경주 국산마 4등급 1800m 별정비 레이팅 50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같이 뛰어서 1, 2, 3착을 나눠 가졌었던
6번 전설의 보스, 3번 금아카이로스, 그리고 4번 파이널 프런트 등이 다시 한번 자웅을 겨루는 리턴 매치입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경주 조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승부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일단 지난 경주 1착을 차지한 6번 전설의 보스는 부담 중량이 3kg나 늘어났고요. 지난 경주에서 마지막에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금은 불안정한 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 경주가 6마리가 출전한 경주였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과연 이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3번 금아카이로스는 부담 중량은 1kg 올라갔으나 6번 전설의 보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부담 중량이고, 4번 파이널 프런트는 부담 중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승기수가 최은경 기수에서 다실바 기수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세 마필의 승부는 새로운 판도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번 경주의 전개 핵심은 1번 티즈파워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으로 전개 시 더 뛰어주는 마필이지만 최근 선행 승부를 못하면서 부진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경주거리가 장거리인 1800m이지만 앞선을 장악한다면 버티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3번 금아카이로스나 6번 전설의 보스도 선행형의 마필이기에 따라가는 전개 시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제법 궁금해지는 경주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상승세의 시네마에게 인기가 갈 경주이지만 냉정하게 검증은 필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바로미터는 이번 경주 핵심을 1번 티즈파워로 보고요. 티즈파워의 선행 승부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마번 정리해보면 1번 티즈파워,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유리한 3번 금아카이로스, 조교 상태가 좋은 7번 화랑의 챔피언 이 세 마리를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높아진 6번 전설의 보스를 복병마로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물론 지난 경주 선전하고 전격 기술을 교체한 4번 파이널 프런트도 복병권의 마필이지만 지난 경주 착차가 많이 나는 경주여서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13경주 혼합 3등급 1200m 핸디캡 레이팅 65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부경 경마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행마선에서 싱겁게 경주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경주이지만 상위군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보여서 이번 경주를 잘 봐두시면 향후 부경 경마 상위군 경주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1번 I'm Your Passion의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으로 승군을 하며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입니다. 6전 만에 3군에 입성한 상승세의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승부하는 마필이기에 게이트 2점도 있고 승군전 편성도 만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1번 I'm Your Passion의 선행을 가로막을 마필이 7번 시드니 망치입니다. 이 마필은 작년 도민일보배에서 선행 승부를 하였으나 무너진 후에 장기 휴양에 들어간 마필입니다. 경주로의 거의 9개월 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 회복이 관건이지만 게이트 이탈 능력은 탁월한 마필입니다. 따라서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이며 나름대로의 뒤심도 가지고 있어서 장래가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의 I'm Your Passion과 선행 경합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과연 어느 마필이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느냐도 관건인 경주고요. 결국 보여진 능력대로라면 단거리 경주이기에 이 두 마필의 경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싱거운 승부가 되겠죠. 하지만 이 두 마필이 양보 없는 경쟁을 한다면 어느 한 마필이 무너질 수도 있고 두 마필이 동반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2번 장산바비 그리고 5번 소머치고 그리고 10번 최강터치 등이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9번 클린처도 나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에 선행 경합에 나선다면 경주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과연 7번 시드니 망치가 자기 컨디션을 회복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바로미터는 단거리 경주임을 감안하고
마번을 선정해 보고자 합니다. 마번 정리하면 1번 I'm Your Passion, 그리고 7번 시드니 망치, 9번 클린처의 선행 경합으로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선이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10번 최강 터치를 복병권으로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제14경주 2등급 1400m 핸디캡 레이팅 80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도도 높으면서 이변이 많이 발생하는 2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따라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기존의 이름값을 너무 과신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경주는 철저히 전개를 바탕으로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현등급의 기복마들의 승부이기 때문에 어느 말이 더 낫다라는 것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 편성에서 최근 부진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유한 4번 오션킹 이지가 부담 중량의 이점도 있어서 강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원래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인데 최근 순발력이 살아나지를 못하다가 지난 경주 가벼워진 등짝으로 선행 승부를 한 마필입니다. 비록 차차 없는 3착을 찾아야 했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경주였죠. 비록 이번 경주 거리가 늘어났지만 마땅한 선행 마필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독 선행도 가능한 편성의 호기를 놓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번 킹스터 하버는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이제 4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레이팅도 이미 꽉 차있기에 이 승부를 미룰 이유는 없어 보이고 최선의 승부가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5번 울트라 파워는 지난 승분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더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아주 강하다는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파워터치는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또한 3착이 많은 결정력 부족의 마필이지만 국산마 강자와의 경험이 많은 마필이고 항상 자기 걸음은 내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비록 휴장 후의 첫 출전이어서 경주 감각 회복이 관건이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노려볼 만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마번 정리하면요. 선행 승부가 가능한 4번 오션킹 이지가 비록 신인 기수이나 경합 없이 앞선에 나갈 수 있다면 1순도 가능해 보이고요. 10번 킹스트하버, 5번 울트라 파워, 그리고 복병권의 2번 파워 터치의 선입 승부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15경주 2등급 1400m 핸디캡 레이팅 80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앞선 14경주와 분할된 경주입니다. 만약에 분할이 안되고 12마리 내지는 14마리가 경쟁을 했다면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경주는 14경주와는 달리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3번 라피도맨이 승분전이지만 편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직전 경주 선전한 7번 히든스타 강자 틈을 벗어난 편성의 호기를 만난 듯 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이 두 마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마필로는 선행 승부를 감행해볼 6번 썬더플라이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노려볼 4번 저스틴 매직, 끈끈함으로 최선을 다해볼 5번 아델스타 등이 있으나 자력으로 이 두 마필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경마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라피도맨과 7번 히든스타를 강하게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이 두 마필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진 않다면 실제 배팅에서는 손을 떼야 하는 경주입니다. 결국 이 경주는 단방으로 승부하느냐 아니면 쉬느냐 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두 마필을 믿지 못하는 데 대안을 찾고 싶다면 그나마 6번 썬더플라이, 4번 저스틴 매직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배팅이라면 이렇게 감안하고 배팅하면 절대 환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버릴 경주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경마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번 정리해보면 3번 라피도맨, 7번 히든스타, 6번 썬더플라이를 입상 가능마로 추천하고요. 4번 저스틴 매직을 복병마로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 부경경마 경주예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